기습적으로 서울, 인천, 세종시를 제외한 5대 강역시와 일부 대도시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 조정지역 해제 소식을 알렸는데요. 5월 26일이면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을 보면 주택가격 하락폭이 조금 크고 미분양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해제가 되지 않은 곳은 여전히 주택가격 하락폭이 적고 해제를 했을 경우에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정부가 원하는 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부동산 거래 실종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푸는 것 같아요. 정부에게서 거래 실종이 무엇을 뜻하냐? 즉 세수가 없다. 세금이 안 거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동산 세금은 예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엄청 큰데요. 지난 8월 서울 부동산 거래량은 약 700건으로 평균 10,000건에 비해 턱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상이 걸린 듯 하고요. 근데 다 풀어주기에는 리스크가 있죠. 우선 맛배기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구를 비롯한 몇몇 도시를 해제를 했고 또 풀어도 기미가 아주 안정된 기미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5대 강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고 이제 기습 발표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나서 서울이나 인천, 세종시를 해제를 하겠다, 그 고려하겠다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거래 실종이 된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경기 침체나 부동산의 심리 위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투기 가열치고로 인해서 대출 규제, 그리고 또 연이은 금리 인상 소식도 있고 경기 위축,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 보고요. 최근 2년 사이에 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죠.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한몫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정부가 다주택자를 위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적용해줬죠.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려고 내놨죠. 그런데 매수세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매로 좀 팔아치웠고 이게 실거래가로 찍히면서 언론에서는 부동산 하락했다, 하락세를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좀 더 얼어붙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는 대출, 청약, 세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15억 이상 대출이 아예 안 됐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액수에 상관없이 70%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실수요자나 투자 면에서도 큰 메리트죠. 아마 잠재 수요가 구매 수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DTI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상향 조정됐고요. DTI가 뭐냐면은 소득을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너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보고 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권은 최대 10년, 조정지역에서 6년으로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전매 제한이 없어지고요. 하지만 분양하는 아파트에 따라서 전매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6개월인 경우도 또 최대 1년인 경우가 있으니까 분양할 때마다 꼭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이 50에서 60% 상향되고요. 중도금 대출 세대당 한 건만 가능했었지만 이제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중도금 대출할 때 주택 수와 무관하게 대출을 해주고 주택 처분 할 필요 없었죠. 또 청약 재당첨 기간도 제한도 없었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 가능해졌고요. 분양권 중에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할 때 전입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에도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 40% 그리고 추첨 60% 보고요. 85제곱미터 초과할 시 가점은 0% 그리고 추첨은 100%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은 갈아타기 할 때 가능해졌고요.
무주택자분들에게도 당첨의 기대가 이제 생겼는데요. 85제곱미터 초과 청약하실 때 아마 전략적으로 생각을 잘 하시고 청약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청약 경쟁률이 조금 가열돼서 불리해지게 생겼네요. 취득세는 2주택까지 1에서 3%, 그리고 3주택부터 8%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집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서 거주 요건이 있었죠. 근데 거주 요건 없어지고 이제 보유만 2년만 해도 비과세 가능해지고요. 주택 구입할 때 우리 자금 조달 계획서 내고 무슨 계획서 신고 의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고 의무 아예 없어집니다. 투기 가열 지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규제였는데요. 아무래도 규제가 많으니까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조정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이번에 정비 사업에 좀 숨통이 트이게 생겼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간이 재건축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였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해제됨으로부터 비규제 지역은 양도 지위가 아주 자유로워졌고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재당첨 기간 5년 규정도 사라지면서 조합원이 일반 분양권이나 아니면 조합원 분양권을 사고 팔고 취득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됐던 이 이주비 대출 부분인데요.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에게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고, 그 1주택 있거나 그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주비 대출 아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이라면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었죠.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계속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망하면서 여전히 규제가 심한 수도권 지역 추가 규제 완화가 이어질지 지켜보시고요. 또 실거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규제로 인해서 분양권 시장은 좀 활기를 띨 것 같아 보이는데요. 더 지켜봐야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